고양이도 있고 중성화 수술을 애한테 안쓰러워서 어떡해요 이런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개와 고양이를 키우시면 안 돼요. 정말 이상한 옹알이라든지 애기 울음소리. 고양이가 번식력이 강할까요? 개가 번식력이 강할까요? 향기 있는 모래 서지 마세요 제발 얘기하거든. 만여 사냥 행위죠. 검은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TV 동물농장 자문수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순석 수의사입니다. 반려묘, 집고양이라 그러죠. 고양이과 동물은 진짜 많아요. 현 표범부터 호랑이도 고양이과잖아요. 고양이과 동물 중에 가장 작고 순한 애가 집고양이 종류라고 봅니다. 집고양이의 유래는 한 9,000년 전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인간과 동거가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수렵 문화권에서는 사냥을 도와주고 사람의 안위를 지켜주는 반려견이 중요했다 그러면 농경 문화가 되면 내가 지은 곡식을 지켜주는 동물이 필요했겠죠. 그 동물이 바로 고양이였어요. 그래서 초기 이집트 문화권이 있을 때는 인간들은 고양이를 숭배했어요. 신성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신화에 보면 고양이 형상의 신들도 많이 존재해요. 그러다가 서서히 유럽으로 고양이들이 전파되면서 초기에는 왕족이나 귀족한테 사랑받는 동물로 자리 잡다가, 근데 한때 중세에서는 뭐가 있었죠? 마녀 사냥 행위죠. 검은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고양이를 마녀 취급하듯이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들 학대받은 적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 이후에도 항해의 시대에는 선박에 넣은 먹거리도 지켰고 또 친구도 되면서 각 나라 각 대륙으로 퍼져 나가면서 고양이들은 각 나라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왕가에서 고양이를 길렀다는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어요. 이렇게 품종이 안정화되면서 우리나라 특유의 코리아 숏헤어, 털 짧은 고양이가 정착됐는데 털색도 삼색이나 치즈나 고등어가 짙은 고양이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비주얼이죠. 머리가 작고 몸체가 더 작아요. 아마 그 환경에 따라서 체형도 변화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양이는 과거부터 야생시절 독립생활하는 개체였고 사냥을 하는 육식 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잖아. 날아다니는 큰 매라든지 아니면 조금 큰 육식 동물한테는 고양이는 정말 훌륭한 사냥거리였어요. 그러면 이 고양이들은 이 본능적으로 조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양이는 육식동물이잖아요. 우리 사람이나 개는 잡식이잖아. 식물을 통한 독이 있으면 식물을 많이 먹어본 사람이나 개가 해독 능력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식물이나 가위를 통해서 오는 독성 문제가 발생하면 고양이가 훨씬 심각하고 사망률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물병원을 찾는 독성 문제는 개들이 훨씬 많아요. 간단한 이유는 고양이의 조심성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수만 배 뛰어난 후각이 있기 때문에 이미 냄새로 그 식물이 풍기는 독성 성분이라든지 또 내가 먹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조심성이 워낙 많아요. 가장 고양이한테 치명적인 중독은 백합과 식물, 튤립도 백합과 식물이에요. 섭취를 하면 신부전을 유발해요. 직접 먹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고양이가 건드려서 물을 엎지른다. 백합꽃을 고양이가 만지거나 냄새를 맡는 가지에 꽃가루가 흡입되는 경우도 있죠. 또 심지어는 털에 묻은 백합꽃가루들을 핥는 과정에서 섭취할 수 있는 위험은 있으니까 꼭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백합 외에도 많은 실내 관상식물들이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덩쿨 식물 중에서 아이비라든지 다육식물 중에서 제이드라든지 한엽식물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치우실 필요는 없어요. 고양이가 화분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공존해도 됩니다. 또 한 가지가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향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에센스 오일. 에센스 오일은 엄밀하게 식물에서 추출되는 수액을 농축해내는 거예요. 식물의 독성 성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두 번째는 인간보다 수만 배나 뛰어난 후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강한 향수 냄새를 맡으면 어때요? 어지럽죠?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반드시 사용하는 고양이 모래. 저는 개인적으로 향기 있는 모래 쓰지 마세요 제발 얘기하거든. 우리 TV를 이렇게 휴대폰을 찍어보면 깜빡깜빡 그릴 거예요. 우리가 주사율이 높은 카메라로 깜빡이는 TV 영상을 보듯이 고양이의 동체 시력은 주사율이 높은 카메라라 봅니다. 혼자 있는 고양이들이 플리커 현상이 많은 조명등 아래에 있으면 시각적인 스트레스 작용해요. 고양이 발전기 울음소리는 모든 고양이과 동물의 공통적인 현상들인데 고양이가 번식력이 강할까요? 개가 번식력이 강할까요? 궁금하시죠? 고양이는 월등하게 번식력이 강합니다. 1년에 2번 이상 새끼 놓기도 하고 한 번에 4마리 정도 놓으면 금방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되어버려요. 개들은 발전기가 오면 한 2주 정도 되면 발전기가 끝나고 다음 계절에 또 발전기가 와요. 그래서 계절 발전을 해요. 고양이들은 계절 발정도 하지만 교미 배란을 해요. 교미기가 왔을 때 교미를 해서 임신할 때까지 2, 3주를 반복해서 계속 발정기가 진입되어요.
발전기가 되면 암컷들은 수컷을 불러야 되겠죠. 어떻게 부르죠? 정말 이상한 옹알이라든지 애기 울음소리.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고양이와 관련된 민원 문제의 첫 번째 문제는 교태기에 내는 암컷의 울음소리입니다. 계속 때문에 학대받고 그 때문에 불이받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내가 이 고양이를 책임진다면 중성화 수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고양이를 살리는 첫 번째 약속이고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입니다. 자연 생태계 그대로 둬뒀다 그러면 우리가 중성화 시킬 필요가 없잖아. 인간이 필요해가지고 데려왔고 공존하고 있잖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과거 선진국에서 많이 고민을 해왔어요. 그랬더니 가장 효과적인 게 고양이 TNR, 트랩 뉴트로 리턴. 고양이들을 중성화 수술하고 그 자리에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고양이를 다 잡아버리잖아요. 다른 고양이들 그 자리를 차지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고양이를 그 자리에 다시 돌려보냈더니만 개체수는 증가하지 않으면서 다른 고양이들 들어오는 영역들은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의 경우에는 TNR 사업들이 한 10여 년간 지속되면서 골목 길 고양이 개체수도 상당히 안정이 되었어요. 그 지역 내에 TNR을 한 70% 이상 해주면 그 개체수는 안정이 됩니다.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중성화 수술을 애한테 안쓰러워서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개와 고양이를 키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암컷의 개와 고양이의 자연계에서의 평균 수명은 10년이 안 됩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중성화된 암컷들의 평균 수명은 한 13년에서 15년 이상을 살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사람들도 중년이 되면 생식기 질환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태동물, 개와 고양이는 한 7, 8살 새끼를 가졌든 안 가졌든 난소와 자궁충동증 유선 종양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생식기의 신체 비중이 너무 커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사망하게 되죠. 문제는 발전기가 시작되었을 때 중성화 수술하면 수술의 후유증이 훨씬 커요. 절개도 더 많이 되어야 되고 입원도 필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양이를 책임진다 그러면 실내든 길거리에 내가 사료를 주던 7개월 미만 첫 발전기가 오기 전에 중성화 수술을 꼭 해줘야 돼요. 고양이들 개질이 발생합니다. 원인을 찾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사료의 원료 속에 첨가를 했어요. 엄청난 독성을 띠더라.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